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줄곧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건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였다. 신혼 때만 해도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대체 너는 애를 언제 낳을 거니?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게 여자가 할 일이지. 넌 왜 여태 소식이 없어? 남들 다 하는 일을 넌 왜 못하냐 이 말이야. 라고 나만 보면 아니 나한테만 역정을 냈다. 나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원인을 알고 싶었고 불임 치료를 받자고 남편한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거 꼭 병원에 가야 하냐? 원인은 당연히 너한테 있지. 그리고 나랑 너랑 손잡고 그런 데를 드나들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라면서 불임 치료에 1도 협조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의 외면과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집착적인 손주 타령은 나를 정신적으로 핍박했다. 나는 이미 나이가 35살이나 됐고 임신이 어려워지는 연령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구박이 점점 더 심해졌다. 기가 막혀서 진짜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와서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라고. 저걸 뭐에다 써? 주변을 좀 봐. 다들 순풍순풍 애만 잘만 낳는데 재수 없을라니까. 이러다 집안대 끊어지게 생겼어. 차라리 이혼을 해, 이혼을.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이 심장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방에서 혼자 우는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남편은 정확한 불임 원인을 검사할 생각이 없고 매달 생리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신세라니. 그런 와중에 남편의 불륜이 발각됐다. 상대는 남편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아직 한창 젊은 20대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자기 입으로 그 사실을 나한테 직접 말했다. 여자 나이 35살이면 할머니랑 뭐가 달라? 내 애인은 나랑 호텔 몇 번 갔다 오니까 바로 임신했어. 내가 그랬지? 불임 원인은 너한테 있다고. 내 말이 맞잖아. 넌 이제 아웃이야.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임신이란 말에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나더러 당장 사인하라고 아우성을 쳤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 아들이 딴 여자를 만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척척 애만 낳았어도 제가 나가서 딴 여자한테 지 자식을 만들었겠냐고. 내 말은 너도 양심이 있으면 위자료 달라는 말은 못할 거다. 알아들었으면 여기 사인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나랑은 부부로 몇 년을 살아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불륜 여아는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너는 불임인 여자야 라고 가슴에 주운 글씨를 새기는 느낌이었다. 그 중압감에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나는 쓸모없는 여자다. 나는 아이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다. 라는 생각만 끊임없이 맴돌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맨몸으로 시댁에서 나와 있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허무한 생각뿐이었고 살아야 할 의미조차 알 수 없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친구가 나를 구원해줬다. 친구는 자기 아파트에 나를 데리고 갔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지금이라도 헤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축하 파티라도 하자고 했다. 얼마 동안은 빈 껍데기처럼 지내다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친구 신세만 지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찾아서 내 앞가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드디어 일자리도 구하고 신세를 지고 있던 친구 집에서 나와 이사도 하고 새 출발 준비를 끝냈을 무렵 친구가 나한테 어떤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 남자는 친구 오빠의 친구인데 사람이 정말 좋다면서 그냥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다. 처음엔 남자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직 젊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에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그 남자는 나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을 했다. 마음으로는 기뻤지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런 나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럼 우리 둘이서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냐는 그의 말에 재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몇 년 후 나는 재혼에 만족했고 행복했다. 그러다 우연히 전 남편을 공원에서 만났는데
헉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나와는 다르게 전 남편은 나를 보더니 실실 웃으면서 다가왔고 시선은 내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에 꽂혀 있었다. 너 아직도 그 반지 끼고 있냐? 멍청한 거냐? 순종판 거냐? 뭐래? 이 반지는 우리 남편한테 받은 거거든? 뭐? 남편? 나도 재혼했어. 아이도 있고. 그때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갔던 남편이 유모차를 밀면서 나한테 왔다. 전 남편은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네가 왜 애가 있어? 넌 불임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 말이 돼? 나도 그런 줄 알았었다. 나는 불임증이고 아이는 낳을 수 없다고. 재혼 후 남편과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피임 도구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쓰지 않았는데 결혼 초기에 임신이 된 걸 알았다. 임신인가? 라는 의심을 한 건 생리가 오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걸로는 임신 근거가 부족했고 검사약을 사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남편과 둘이서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한 결과 임신이 확실했다. 그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의사한테 사정을 말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내 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나만 원한다면 둘째도 셋째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나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전 남편과 사이에서는 임신이 안 된 게 전부 내 탓이라고 자책했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아이를 잘 만났는데 왜 나만 못 낳는 걸까? 라며 비관했었다.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는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이며 재혼도 임신도 모두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가능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현재 내 모습을 인정하기 힘들었는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이게 지금 말이 돼? 너는 애를 못 낳는 여잔데 왜... 글쎄, 그건 나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나하고 그쪽하고 소위 말하는 궁합이 안 맞았거나 사실은 그쪽한테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재혼한 와이프가 낳은 아이가 진짜 그쪽 아이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겠다. 내 말을 들은 전 남편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 전 남편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과거 내가 당했던 억울함에 대한 복수를 아주 조금은 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내 걱정을 하면서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현재가 너무 행복해서 전 남편 따위는 방금 전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 까맣게 잊고 살았었다. 괜찮지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남자가 뭐라고 떠들던 지나가는 개가 지절하지. 그러자 남편도 안심한 것 같았다. 전 남편에 관한 건 결혼 전에 이미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놈을 다시 만났으니 내가 또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전 남편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발각됐다. 지인의 지인을 통해 듣게 됐고 정말 놀랐다. 전 남편은 나를 만난 후 자기도 뭔가가 걸렸는지 불륜녀한테는 비밀로 하고 DNA 검사를 받았다는데 검사 결과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집안이 발칵 뒤집힌 후 끝내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불임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했다는데 명백하게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지금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초상집 분위기가 아닐까 싶다. 여태 다른 남자애를 탕란했던 꼴이 됐으니 뻔하지. 그렇게 나한테 애 못 낳는다고 욕을 하다가 자기 손주가 생겼다고 방방 뛰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그 아이가 생판 모르는 다른 남자애였다는 걸 알고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전 남편 역시 칼로 무 자르듯 원인은 나라고 딱 잘라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원인이었고 죽을 때까지 아이는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하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던 먼지만큼도 관심이 없지만 그때 내가 겪었던 아픔을 앞으로 그들도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느끼면서 깨닫길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